혹시 여러분이 일본에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상태는 더 최악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8일 도쿄의 광고회사에 일하는 38세의 직장인 아야코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발생한 규모 7.1의 막대한 지진에 도쿄까지 흔들리며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순식간에 송두리째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야코가 앞으로 마주할 진실과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재앙의 전조들. 현재 일본은 난카이 대지진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일본 현지에 살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본을 탈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시와기 아야코라고 합니다. 올해로 38살이 되었고 도쿄의 한 광고회사에서 마케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10살 된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도쿄의 번잡한 거리에서 출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요. 2024년 8월 8일도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집 근처에 있는 단골 카페에 들러 커피를 한 잔 사들고 늘 그렇듯 바쁘게 움직이는 도쿄의 아침 속에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동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책상에 앉아 오늘의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일상은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된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느낀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흔들림은 점점 강해졌고 이제는 책상이 덜컹거릴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커피잔 속의 커피가 파도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사의 동료들도 일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내 건물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진이다. 저는 속으로 직감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이지만 이 정도의 흔들림은 결코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도 서둘러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도 긴급히 책상 아래로 몸을 낮췄습니다. 전파를 타고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려 퍼졌고 사무실 안은 일순간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이번 지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진이 잦아들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재난 방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이 도쿄까지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뉴스 화면 속에 비춰지는 지진 피해 상황을 보며 그 강도와 범위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쿄에서조차 이 정도의 흔들림이 느껴졌다면 지진의 진원지 근처는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후 며칠 동안 나는 일에 몰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흔들림이 그리고 그 순간의 두려움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고 난 후 평소처럼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평소에는 마케팅이나 광고 관련 자료들을 주로 찾아보지만 그날은 우연히 8월 15일이라는 제목이 붙은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월 15일은 한국의 광복절, 즉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날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하자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역사가 저를 점점 더 이끌어갔습니다.
영상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일제강점기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 깊숙이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역사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 역시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죄악과 그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한국인들에 대해 제가 무관심했던 것은 단지 개인의 무지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고 마치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온 저의 태도는 그저 역사의 한 부분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또 다른 죄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본의 역사를 깊이 있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어나가면서 이 모든 것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자연재해들이 마치 그 과거의 잘못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것은 유럽에서 알려진 그리스의 예언가 카르마노스의 예언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다에 잠기고 많은 일본인들이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예언이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가했던 질 나쁜 만행이 이제 일본에게 업보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사를 계속할수록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에 한국에 저지른 만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현재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들이 일본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그로 인해 우리가 처한 위험을 무시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자 국민으로서 이번 일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의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늘 그렇듯 도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던 이들은 미야자키 지진 이후 연이어 들어오는 뉴스를 불안한 눈빛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며 그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했지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정부에서 이번 지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지진 관련 회의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나는 곧바로 일본 정부의 한심한 태도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긴장한 듯 상기된 얼굴로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류를 읽고 통계 수치를 늘어놓으며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무색하게 만들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주요 관리들은 지진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언을 듣고 속으로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불안을 가지지 말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비가 과연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일본은 외면적으로는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거칠애를 중요시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조치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는 이 회의에서 일본이 실제로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지 절감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숨기고 위기를 축소해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당시에도 국민들의 안전보다 경제적 손실과 국제적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정부의 태도를 떠올리며 이 나라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직 일본 국민들에게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일본 정부가 과연 이 대재앙 앞에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속이고 현실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확률을 내부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일본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이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그들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경제적 이익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된다는 현실이 저를 씁쓸하게 만들더군요. 이 나라는 그저 겉모습만 화려할 뿐 속은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를 나와 집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마트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선반은 텅 비어 있었고 남아있던 물품들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상품을 쟁탈하듯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눈에 비친 공포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물 한 병을 손에 쥐고 서서 울먹이고 있는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가족을 위해 그 물을 구하려 했겠지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역시도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트를 나와 길을 걷다가 ATM 기계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인출하려고 앞다투어 기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출된 돈을 손에 꼭 쥐고는 마치 그 돈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듯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지진과 다가올 재앙 앞에서 얼마나 깊은 불안에 빠져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비상금을 챙기려 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대피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 가방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로 위를 바쁘게 오가는 차량들과 무거운 표정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이 도시의 드리운 불안을 실감할 수 있었죠. 이 불안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TV 뉴스를 보면서 잠이 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6살이었을 때 지진을 무서워하며 내 품에 안겼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을 거야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되새기며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일본이 무사하기를, 무능한 일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대처하기를. 제게는 아직도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걱정과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결국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그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난카이 해구의 지진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속에 담긴 정보들은 나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인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연구 자료들을 봤을 때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황상의 증거가 거의 확신인 듯 했습니다. 우선 난카이 해구는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시즈오카현에서 규슈 남단까지 약 800km에 이르는 거대한 해저 협곡입니다. 필리핀 판과 유라시아 판이 서로 부딪히며 이곳에 어마어마한 압력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려 애써 보았지만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압력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악명 높은 난카이 대지진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일본을 휩쓸었고 이제 또다시 그 끔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서류의 질감에 집중했습니다. 매끈한 종이 위에 인쇄된 숫자와 그래프들이 제가 접하는 냉혹한 현실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난카이 해구에서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왔습니다. 비록 1946년 이후로 난카이 해구는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으나 조용함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8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는 점은 곧 또다시 대지진이 발생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했습니다. 저와 주변 지인들은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라며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지질연구팀은 난카이 대지진이 향후 1년 내에 7080%의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잠시 상상에 잠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대 34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것 압니다. 저는 34m 나는 높이를 실감하기 위해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15층 건물만큼이나 높은 물기둥이 해안 지역을 덮친다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인명피해는 약 2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분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도쿄 증시가 마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되며 경제가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지진 이후의 혼란스러운 도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런데 절망스럽게도 난카이 해구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후지산, 그 거대한 산도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상징이자 자랑인 후지산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폭탄 중 하나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후지산 탐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차가운 바람, 후지산의 웅장함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후지산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그동안 우리가 무시해왔던 위험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등산객 사망 사건은 후지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화산가스 방출과 수증기 분출은 마그마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후지산의 중턱에서 관측된 수증기 분출 장면을 떠올리며 그동안 조용했던 후지산이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후지산의 폭발이 현실이 된다면 도쿄 수도권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호흡기 질환, 전자기기 손상,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다양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마 거리는 어둠에 잠기고 사람들은 숨쉬기 힘든 공기 속에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단지 도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후지산의 용암이 주변 지역을 어떻게 파괴할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용암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걸어본 후지산의 아름다운 경로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료를 덮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일본에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상태는 더 최악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직장과 자식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이기에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부디 일본에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하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